취업엔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취업 성공에도 테크닉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2부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취업의 기술 시간 준비했죠. 그렇습니다. 콕 찔러서 알려주는 취업의 기술, 취업엔 2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페어링 HR 신현종 대표와 함께하는 취업의 기술,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신현종 대표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주제가 2014 대기업 상반기 취업 가이드입니다. 네네네. 정말 우리 구직자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맞아요. 아무래도 뭐니 해도 가장 첫 번째 관심사 그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이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렇죠. 키워드 첫 번째는 역시 대기업입니다. 보통 네. 이제 취업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분들 물어보면 100이면 100, 대기업을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보통 대답들을 합니다. 사실 뭐 목표가 높은 거 아주 좋죠. 근데 이 문제는 이 자신이 이 높은 목표를 좀 갖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시간과 노력을 좀 투자하고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이렇게 좀 자기가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그 계획을 잡는 것은 참 좋은데 좀 알고 이 계획을 좀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보통 그러지 못한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다른 사람 따라간다고 취업이 딱 되거나 어떤 유리한 고지에 서 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대기업 취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알고 좀 준비하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상반기 취업 가이드에 대해서 이 주제로 좀 잡아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상반기에서 가장 먼저 짚어봐야 될 부분은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이슈가 많은, 요즘 뭐 삼성 얘기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역시 뭐 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방금 지적해 주셨던 네. 이 삼성그룹의 채용입니다. 그렇습니다. 1월에 이 삼성 채용에 관련된 뉴스가 계속 보도가 되면서 저희가 이 연휴 전까지 아주 많은 뉴스를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그 연휴 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 또 채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보통 이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슈이긴 한데 지난번에 이 대학 총장 추천제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좀 채용 제도를 개편하는 거를 전면 유보하고 좀 작년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 같은 경우는 지난 하반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발표를 이미 했고요. 또 상반기 삼성그룹을 준비하는 분들이 바뀐 전형에 따라서 이렇게 준비해야겠다, 저렇게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모였다가 조금 바뀌는 내용을 보면서 조금 술렁했던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취업 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이번 그 삼성의 변화를 좀 시도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근데 사실 그 대학 추천 제도는 예전부터 있던 제도인데 이번에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 좀 이슈가 됐다. 이렇게 저희가 좀 짚어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 기업의 인사권은 이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저희가 존중해줘야 될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 삼성그룹이 채용 문화에 미치는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삼성의 채용 전형을 보면서 좀 따라하거나 좀 많이 그 유사한 방식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좀 그 기준점이 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좀 저희가 상당히 관심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세부 채용 계획들을 이렇게 항상 보면서 저희가 느끼는 게 항상 이 공채 때 대규모로 많은 인원을 선발을 합니다. 이렇게 그 공채로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게 사실 이 한국하고 일본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문화거든요. 예,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력서를 내놓으면 6개월, 1년 이렇게 인력풀을 운용을 해가지고 후보자가 적합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연락을 주거나 아니면 이 인턴 중에서 이 내부 승진을 하는 이런 제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방에 선발하는 지금의 채용 제도를 한번 조금 변화를 주겠다. 이 부분을 좀 시도했다라는 부분에 좀 저희가 의미 있게 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네. 자, 이번에 삼성이 채용 제도에 변화를 준다, 뭐 이런 얘기로 좀 시끄러웠습니다. 정말 많이들 술렁였었는데,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뭐 가장 가고 싶은 기업 1위, 대기업 1위, 부동의 1위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 얘기를 지금까지 많이 했고요. 그런데 다른 대기업들도 물론 채용 이슈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삼성만큼 다른 기업들도 사실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이 작년 채용에 나타난 큰 특징이 바로 이 글쓰기 능력이 없이는 취업이 이제 어렵다. 이 부분이 작년에 나타난
채용의 한 트렌드인데 네. 이것이 계속 상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올해 상반기 대기업들이 이 직무적성 검사에서 이 현장에서 종이에다가 작성하는 에세이라던가 아니면 이 논술 이런 부분을 좀 늘리겠다라는 방법을 이미 조금 그 공지를 많이 해둔 상태이고요. 이미 그 동원산업, GS 리테일, 현대자동차그룹이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지난 하반기 때 채용 제도에 좀 변화를 준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 면접이란 걸 많이 준비를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냥 PT 면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가서 발표만 딱 하고 오는 게 아니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예비 시간, 준비 시간을 주고 이 종이를 나눠준 다음에 본인이 그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적어서 발표하는데 참고해라 이런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아예 그 종이에 좀 정리해서 적어서 내라 이거를 평가하겠다 이렇게 좀 바꾸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동부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글쓰기 능력을 좀 보고 있는 게 이 기업들에서 이 채용의 한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에세이 작성 말고도 그 자기소개서 작성에 있어서 항목 같은 경우도 에세이로 쓸 수밖에 없는 항목들로 변화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는 대기업들이 이 채용 전형에 있어서 이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많이 바꿀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를 에세이로.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그 에세이로 작성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좀 말 나온 김에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여기서 조금 뜬금없이 이제 MBA 얘기를 잠깐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 MBA에 입학하려고 그러면 이 에세이를 써야 됩니다. 네. 이 에세이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도 유명하고요. 이 에세이를 그 컨설팅 받기 위해서 막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여기에 질문을 좀 저희가 하나 좀 보겠습니다. 영어로 된 부분은 좀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읽지 않고요. 이 잘 읽어보면 자신이 속한 조직 내에서 가지게 된 안정성에 주저하지 않고 스스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하시오라는 아주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 MIT 잘 아시죠? MIT? 여기 MBA에 입학하기 위해서 실제로 작성해야 되는 에세이 문제 2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컴포트 존이라는 게 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안정이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도전하기도 좀 그렇고 열정도 좀 식고 이렇게 그 편하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때를 가장 경계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깼던 자신의 경험, 자신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적으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좀 해석을 한 거라서 좀 의미 전달이 좀 안 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 SK텔레콤의 지난 하반기 두 번째 질문이었던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면 또 쉽게 이게 비슷하구나 이런 걸 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한번 보시면은요, 이 소속된 조직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거나 변화를 주도했던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그 과정에서 동료 및 선후배들과 갈등이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했는지 기술하세요. 예, 상당히 비슷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어떤 안정성에 그러니까 고여 있는 거에 안주하지 않고 어떤 변화를 주도했던 경험을 요구하는 거는 두 에세이 모두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MBA나 우리 대기업 자기소개서 에세이 요구하는 바가 비슷한데요. 아주 비슷하죠. 네. 예. 그래서 이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고 노력했던 점을 한번 적어봐라. 이런 부분에서 좀 동일한 선상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MBA 경우로 봐도 그렇고요. 또 이 MBA 같은 경우는 회사의 조직 경험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대부분. 거기서 있었던 질문인데 SK텔레콤의 경우는 이 대학생 수준에서 이런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본다. 이 부분만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에세이형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기업들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생각보다 이 글쓰기 능력이 없으면 본인이 이 작성조차 하기 어렵고요. 또 이 본인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고 생각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작성을 시작할 수조차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이렇게 정리가 좀 잘 되어 있고 내가 글을 잘 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LS 전선에서 자기소개서 항목을 또 하나 보면은요, 정말 많이 바뀌고 있구나를 좀 느낄 수가 있겠는데요. 항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례와 그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딱 봐도 어렵죠? 예,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는 바뀌고 있다. 이제는 이걸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자기소개서는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그렇죠. 했고 이렇게 거기에 이제 그쳤는데 이제는 에세이 안에 나의 어떤 철학 그리고 경험 행동 방식이 다 드러나야 됩니다. 네.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취업준비생들 이 정도는 이제 다 듣고 그런 게 배운 게 많아서 다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참 좋죠. 예, 참 좋은데 이제 조금 잘못 알고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근데 가장 큰 잘못된 유형 중에 하나가 이 인적성 검사에 진짜
뭐 표현이 좀 그런데 올인하는 이런 분들입니다. 잘못된 인식이 만들어낸 저희가 부분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그 인적성을 잘 봐야 면접에 갈 수 있으니까 인적성에 공부를 하겠다. 뭐 어떻게 들어보면 참 괜찮은 말이죠. 잘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면접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최종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적성 검사를 아무리 잘 봤다 하더라도 면접에 가서 자신의 어떤 의지나 입사 동기 그리고 입사 포부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못한다 그러면 취업 당연히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면접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적성 검사, 이 어떤 종이나 종이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에만 계속 집중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또 이 면접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인적성 검사와 달리 이 말을 해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연습을 해보고 자신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어도 보고 평가를 받아보고 또 이렇게 그 실전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딱 본인이 준비해가고 외워간 것만 얘기했을 때는 사실 아무런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합격할 수가 없겠죠. 이러한 그 자신의 어떤 실전 경험이나 감각은 하루 만에 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문가들도 사실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기업 분석을 해서 쌓은 배경 지식으로 면접 자리에 가서 잘 얘기하면 붙는다. 아주 이렇게 그 정답을 얘기하십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거든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시험 결과를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인적성은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도 모르고요. 네. 자신이 왜 떨어졌는지도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 붙은 사람도 왜 붙은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쪽에만 계속 준비하는 건 좀 잘못된 방법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나 정말 속 시원하게, 냉철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네, 취업의 기술 시간 함께 했는데 오늘은 2014년 대기업 공개 채용 어떻게 변하고 있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 취업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곁들여서 들어봤습니다.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